네, 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나죠.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한 노래도 듣고 또 치열한 정치 토론도 펼치는 시간인데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께서는요. 지금 상암동의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인해서 차가 아주 밀려서 현재 오고 계시고요. 전화 연결로 일단 진행을 할 텐데 의원님 연결되어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전화로 예, 그 통화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오시죠, 뭐. 네. 네, 네. 두 분 다 정말 지방선거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뭐 승패는 갈리셨지만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선곡 토론 주제 역시 지방선거로 잡았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주제로 두 분과 선거 전반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허은하 의원께서 선곡하신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연 말씀해 주시죠. 네, JNC의 힘을 내요입니다. 네. 그동안 선거도 많고 또 정치적 이슈가 많아가지고 여야 간 갈등이 좀 첨예해지고 국민적 피로도도 좀 높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선과 지방선거는 민주당에 쏠린 권력을 나눠서 서로 협치하라는 국민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사 중에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해 함께 있다면 할 수 있어요라는 게 있거든요. 네. 모두에게 조금만 더 좋은 너와 내가 되어 함께하자 힘을 내요라는 말과 함께 네. 여야가 함께 이제 힘을 내서 좋은 정치 해보자. 국민 앞에 더 좋은 여야가 돼서 함께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담아서 네. 선거하느라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여야가 모두 다 고생했고 관계자들도 고생 많았거든요. 그럼요. 저희 이번에 당직자들에게도 성과금도 드리는데요. 그러셨다면서요? 네, 경제 침체로 힘든 국민 여러분께도 모두 힘을 내서 희망하시는 만큼 열심히 여야 하겠다, 여야 함께 일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고민정 의원께서 선곡하신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선곡했고요. 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듣지 못한 것 같아서 오히려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고 믿음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저희 민주당이 거기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를 안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괴로운 마음도 많이 드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내 모습이 어땠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 전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허은하 의원의 선곡은 JNC의 힘을 내요였고요. 고민정 의원의 선곡은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전반적인 성적표 또 여기에 투영된 우리 국민들의 민심, 허은하 의원님 어떤 점에 가장 주목을 하셨습니까? 일해봐라, 지켜보겠다라는 네. 국민의 이 민심이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 성공 그리고 국정 안정을 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대 대선 치른 지 84일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어제가 22일 만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 작용한 것도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0.73%라는 사실은 신승이라는 그 부담을 털어내고 어떤 국정 동력을 높일 수 있게 된 점이 참 고무적인데 네. 두렵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국민들이 이렇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또 일해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네.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께 보여드렸던 어떤 절실한 그 초심 그대로 공약 하나하나를 좀 실천을 해가고 또 달라진 우리 동네 또 진일보하는 대한민국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민생 경쟁 불안정 또 지방 소멸 위기 사회적 약자의 고립 등으로 시급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과의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 잊지 않고요.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는 길에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은 선곡 노래부터 가사 네. 그리고 그 설명해 주신 내용 속에 슬픔이 너무 많이 느껴져 가지고요. 네. 어떻습니까? 민심 또 선거 결과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나요?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명확하다. 아하. 그리고 좀 두렵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서울시장에 대한 투표 이 성향과 그리고 각 지자체장들 또 시고위원들까지의 투표 성향들을 분석해 보면 네. 그냥 쭉 1번, 쭉 2번 이거는 아니었던 그렇죠. 걸로 명확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하나하나 명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이번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기존 지지층들도 네. 이 정치에 대한 혹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스러운 또 포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투영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사람 간에도 이렇게 결혼해라 하고 강요하는 것보다 남녀가 그냥 재밌게 알콩달콩 잘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절로 따라가고 싶고 또 매력을 느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도층에게도 뭔가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잘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기만 했더라면 저절로 따라와 주시고 믿어주셨을 텐데 오히려 네. 저희가 믿어달라 왜 우리를 못 믿냐라고 이제 강요했었던 게 그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돌리게 만든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지금 막 도착해서 네. 이제 올라가서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그럼 고민정 의원님 올라오시는 동안 아마 뭐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허은하 의원님, 국민의힘은 승리했는데 네. 혁신을 더 하겠다고 오늘 바로 혁신위원회 설치를 발표하셨잖아요. 네.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부분을 가장 경계하면서 혁신에 임하시는 겁니까? 가장 잘 나갈 때를 스스로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너무 교과서적이지만 네. 이거를 저희는 정말 온몸으로 지금 체감하고 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2년 전, 4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어제와 같은 지선의 승리가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었던 그 당시 일입니다. 분위기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굳은 각오를 갖고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는 이 4년 동안 또 뭐 정부는 5년 동안 예. 그 모습 보고 또 판단해 주시고 어느 순간 또 등을 돌리실 수도 있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로 혁신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보니까 2005년부터 혁신추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해왔더라고요. 한 네. 12번 정도 위원장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12명의 위원장이 계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또 안 될 때도 늘 혁신을 해보겠다라고 노력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한번 너희 일해 볼래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그래 너희 한번 일해봐라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니까 네. 지금이 더 혁신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네. 아침에 최고위 때 비공개 회의에서 그 부분을 대표께서 이야기했고 최고위원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동안 12번의 혁신위가 있었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임명진 위원장이셨어요. 네. 상당히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셨는데 당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뭐 환영을 많이 받지 못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때 제가 없었어가지고 네. 여기에는 그렇죠. 성함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까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혁신위가 아니고 그 당 뭐죠? 하여간 그 이름이 네, 혁신추진위원회, 다른- 쇄신특별위원회, 국민지원 공천제도 개별 그렇죠. 특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치쇄신 말을 되게 많이 바꿔가면서 있었는데 네. 이번은 여튼 당을 쇄신해야 된다. 어서 오십시오, 고민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당을 쇄신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당을 쇄신한다. 확실하게 쇄신하고 네.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확실한 시스템으로 하자. 예.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 다 잘 아신다. 그동안 공천 내홍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이제 들어오셨으니까요.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의 회초리 또는 실망 따갑게 아프게 받으셨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회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퇴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바뀐 그럼요. 모습 혁신을 보여주셔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어떤 혁신을 보여주실 예정이신 거죠?
일단 당장 내일 이제 당무위원하고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이제 2시에 열립니다. 예. 그럼 거기서 아마 치열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지난번 대선 혹은 그 이전에 이제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패배에 대한 원인을 서로가 알고는 있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게 가장 큰 패착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잘못된 이제 고름은 짜내야 네. 새살을 돋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제 분열을 만들면 안 되겠다, 자중질환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덮어오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원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게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분석해내고 바꿔야 된다 하는 열망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고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원인 분석이죠.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에 있었던가에 네.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 혹은 이제 3, 3호 모여서 분석들은 하고 네. 토론도 하지만 예. 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정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냥 내부에서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게 돼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도 혁신되거나 쇄신되지 못했던 패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제 목소리들이 그 중심에는 이재명 현재 개항을 의원 당선자가 있습니다. 출마 당시부터 뭐 잘못됐다 혹은 잘됐다라는 것부터 이후의 당권에 대한 부분까지 이재명 의원은 이번 선거 패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고 예. 어제 이 광역 단체장 가운데서 경기도가 마지막에 이제 신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래도 하나의 씨앗을 남기려는 우리 지지층들에겐 참으로 고마운 일이어서 지금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내되 네. 다만 어떤 누군가를 향한 공격성으로 비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네. 저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당 내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던 바가 있었지만 처음부터요? 네. 예.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하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당에게 옳은 것일까라는 판단 때문에 좀 이제 자제해 왔었는데 네. 그게 조금 후회스럽기도 한 생각은 듭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게 필요할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2시가 되는 그때까지 생각 정리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일 2시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군요. 민주당을 위해서는. 네. 허은하 의원님. 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전반적인 지방선거 승리를 하시긴 하셨지만 당력을 총집중해서 이재명 떨어뜨리기 노력을 하셨습니다. 당대표가 선거운동으로 등록까지 하시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배라고 느끼지 않으시는가요? 뭐 무명인 윤형선 후보의 경쟁력이 사실 약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예상으로 상당히 접점 양상이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 이재명 위원장을 좀 선택한 것은 맞지만 이재명 당선자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도 버리고 제기된 어떤 의혹 수사 피하기 위해서 방탄 출마했다라는 거 그런 비판 좀 받으셨고 또 언행 논란하고 유세 현장에서의 욕설이라던가 뭐 김포공항 폐항과 수직 이착륙기 이런 말씀들 자체가 계양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마음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좀 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계양을 선거가 사실은 계양을로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 인천을 저희가 승리하면
정말 큰 승리다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저희 인천 크게 승리했고 또 음흠. 수도권 등에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요. 석 달 만에 인천 시민과 경기도민이 민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선 때는 저희가 1.9%로 졌는데 예. 요번에는 7.2%로 이겼거든요. 인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은 됐지만 이재명 효과는 없었다. 아하.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만 있었다라고 네.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어떤 국민의힘에 큰 힘이 돼주신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은 개항을의 의미 승리 그것 끝입니까? 아니면 승리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득표율 자체가 예상외로 낮았고 격차가 좁았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런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항을의 이제 나감으로 인해서 묶여버리는 이 역효과가 나버렸죠. 이재명 후보가. 네. 예. 만약에 거기에 이제 묶이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전국 선거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리드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전략의 실패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더 큰 곳에서 쓰였어야 될 칼을 네. 더 작은 곳에서 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안 좋은 국면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네. 반면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작은 희망과 이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는 사실은 이제 김은혜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하는 이제 대표 브랜드로서 네. 이번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분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패배한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도 조금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동연 후보가 승리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승리인가?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것은 인물의 승리인 것이지 민주당의 승리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도 그렇지만 서울 안에 있는 구청장 후보들도 보면 네. 오히려 민주당의 그 몫이 그 발목을 많이 잡았고 네. 그 각각의 개인들의 인물론으로 인해서 돌파했던 후보들이 그나마도 좀 성적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 이번에 그 서울기초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한 3, 4석 정도로만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보면 네.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이 각각의 인물들이 얼마나 치열한 이 격전을 펼쳤던 선거였던가. 오히려 민주당은 이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경기도 가장 아프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까지 정말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선거가 다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졌고요. 고민정 의원님 말씀처럼 어찌 보자면 윤심, 대표적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대변인이기도 하셨고요. 당선인 시절에. 그런 부분 아프지 않으세요? 지금 5696님도 바로 그 질문 문자로 주셨네요.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석패가 많이 아까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마음이 아직 무겁고 네. 그리고 열심히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조금 더 뛰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만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대선 때는 사실은 5.3% 졌던 곳인데 네. 이번에 0.1%로 진 것은 진짜 열심히 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0.1% 때문에 또 5일간 잠 못 이루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상당히 가슴이 무겁고 또 의원들이 이제 함께 있는 단톡에서도 또 김은혜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시고 네. 승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 응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계속 응원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 국민들이 아시고 더 큰 정치인으로 불러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표차만 보자면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보다 모자란 표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강용석 후보가 가져갔다. 그러므로 단일화만 했으면 이길 선거 아니었느냐. 왜 단일화 안 했느냐. 단일화가 패배의 원인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예. 단일화를 했으면 김 후보가 일반 경기도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또 완전하게 패배했을 것 같다. 그리고 네. 전체적인 선거 지형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선거는 뭐 단순하게 더하고 빼는 게 아니다. 산수가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사상이 다르고 방향이 좀 다르다 보면 네.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무엇보다도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강용석 후보에 대한 도민 평가도 뭐 강성 우파 성향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일화로 얻는 어떤 일시적인 그 이익보다는 잃어버리는 손실이 더 컸을 것이다라고 네. 결과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단일화를 안에서 또 강성 지지층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또 뭐 귀담아 듣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민심이 가장 무섭죠. 예. 근데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자신들의 지지층 중에서 강성 지지층에게만 휘둘리기 시작을 하면 네. 사실 일반 국민들이 민심이 좀 떠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네. 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목소리에 좀 눈 감고 귀와 입을 좀 닫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여기까지 듣고요.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아이고, 다 세상에. 돼서요. 고민정 의원님께로도 시간을 드리기 30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미, 앞으로 행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새로운 인물이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탄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감사할 일이고요. 예. 이제부터는 이런 소중한 자산들을 잘 저희가 네.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축구 네, 대표팀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